안녕하십니까. 113회 전체 시공일사 필기합격한 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험은 2번 공시했고요. 올해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개월 시험 보고는 한 달 빼고는 계속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페이스 조절, 이게 공부량과 승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실 건가. 올인할 수 있는 조건이면 3개월 이내에 끝내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회사 생활과 현장이냐 본사냐 또 개인 시간 얼마큼 할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3개월, 6개월에 대한 기본적인 스케줄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용어나 논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용어는 우선적으로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주십니다. 네, 저 예를 들면 이번 114회 볼 때까지 교수님은 죄송하면 이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하고 스터디에서 400개가 있었기 때문에 건방지게 안 봤는데, 시험 보기 전날과 시험 본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DBS를 봤는데 DBS가 영어 1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어를 교수님이 찍어준 것과 제가 공부한 거 지금 모르는 게 있나 봤는데 DBS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DBS 하나가 나와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합격했지만 우선 학원을 믿고 기출문제 주시면 그걸 다 소화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한 달 남겨두고 400개는 날마다 전부 다 정독해서 봤고요. 그 전에는 정의하고 그림만 교수님이 보아서 정의하라는 기준 때문에 날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었던 것이 그 합격의 외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 전시대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툭툭 투사이클 수업 듣다 보니까 농담처럼 툭툭 던지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합격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112회 때 떨어진 이유는 기술지침, 마법지, 시방서 보고 그럴싸하게 포매팅 만들어서 첨삭을 해서 좋은 게 나오면 그게 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거를 시험장에서 100% 쓸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팁은 저는 공부량을 좀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전진 배치했지만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 속도, 다짐 방법, 양생 방법 이런 것들은 공통 문제로 썼고, 또 거기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아이템들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거 외에는 그림도 전부 다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공부량을 최대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중이나 매스나 해양에 나왔었을 때 제가 다 쓸 수 있었던 거는 서중과 매스와 해양에서 주요 포인트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만 적었기 때문에 공부량을 줄일 수 있었고, 그 시간에 제가 부족한 총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할애해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팁이라면 팁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첨삭을 교수님 숙제 내주신 거 100% 다 해야 되고요. 스터디 숙제 있는 거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안지에, 제가 이야기는 답안지에 익숙함의 정도를 먼저 트레이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는 거, 답안 작성하는 본 것들이 트레이닝 기간이니까 그걸 빠지시면 안 되고요. 네, 소극적으로 그것이 첨삭을 안 하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첨삭을 하시고 그것이 3번, 4번, 5번 돼서 이거를 시험장에서 쓰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첨삭은 같은 문제라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 볼 때 기존 자료는 다 버렸고요. 첨삭 홀 세팅 받은 것을 30개만 100% 외워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만 시공사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임기응변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공통적인 문제와 그 공부량을 좀 축약시켰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이번에 반사형 다혈자라든지 철골 수정 세우기 이런 부분들에서 다 쓸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어와 논술은 지속 반복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운이 좋아서 시험 한 일주일 전에 휴가를 좀 쪼개가지고 썼는데, 한 달 전에 논술하고 영어는 다 세팅이 끝났고요. 한 달 동안은 쓰는 연습으로 바꿨고, 일주일 전에는 한 15시간씩 집 앞에 독서실 끊어서 계속 쓰는 연습만 했습니다. 그런데 25분이 아니고 20분에 한 문제씩 쓸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험장에서 그 5문에 대한 것들은 저는 익숙한 문제가 나오면 112회 때 보니까 제가 아는 문제라고 답과 답안지 방향이 잘못 쓰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5분을 지문에 대한 분석과 대제목, 중제목을 꽂는 데 조금 노력을 해서 써서 논술에서 점수가 좀 잘 나와서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특별한 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 학원에 있었던 합격자 수기와 교수님과 조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공부하시면 1월까지 하시면 페이스 조절을 가장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시험은 혼자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함께 해야지 유지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부 빠지실 때 찾아가시고 합격 수기 보시고 임기 트레이닝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부를 할 때 저희 양가 아버님이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셨고 저희 장모님도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셨고 그나마 저희 어머님만 건강이 괜찮으셨습니다. 네. 버텨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동생 시험 본다고 이게 또 수험표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해준 양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국에 계신 저희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과 모든 걸 포기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 둘하고 저희 와이프가 모든 걸 포기하고 1년 동안 허락을 받고 광주에서 올라오면서 1년 동안 허락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절박함과 그러한 슬럼프도 사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개인의 관리와 이런 것들을 잘 했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법 5조 분들 데이터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합격을 못했고요. 그 합격의 공은 마법 5조와 제 가족분들께 이상입니다.